너무 안 돼. 주- 들어와 계신 분 있어요. 네, 주에 한 분 들어오신 것 같고, 계속 들어오시겠죠? 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목을 보시면 AI 시대 살아남는 거. 근데 좀 강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AI 시대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구석기, 신석기 나누듯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이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들면 끌까요, 앞에? 보이죠? 자, 이 PPT는 AI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배경들은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챗GPT와 함께 이 PPT를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요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래부터 해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끼리 한번 깊은 고민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형태들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도래되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AI 시대예요. AI 시대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 AI 시대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발표했을 거예요. 다음 장표가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절대 빼놓지 않고 말하는 장표가 이 장표거든요. 뭐냐면은 지식의 양. AI 시대라는 것은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1800년부터 1900년까지 100년 동안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늘었어요. 100년에 걸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2배로 늘었다면요. 지금은 거의 1년마다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2030년이 되면 단 3일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고요. 즉 지식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두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지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하급수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강연 자리를 가도 어떤 책, 뉴스, 신문 기사들을 보더라도 기하급수적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식 홍수의 시대,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식이 넘쳐나는 인공지대에 살고 있는데 이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제가 계속 사용하는 장면인데 이제는 암기할 수가 없어요. 암기해봤자 틀린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 모바일상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닥뜨릴 문제들이 우리도 모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아이들 스스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공교육에서 초중고에서 배우고 나오면은 학생들의 미래 인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 선생님 주도하에 앞에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수업을 만들어주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가? 선생님들도 인공지능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동영상도 있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동영상 보기보다 그냥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리고 자연어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의 컴퓨터가 모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처럼 행동한다라는 게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딥러닝 아니에요. 성경쌤이 적은 딥러닝이 아니라 딥러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머신러닝이 큰 개념이고요. 다 딥러닝도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이 소속된 건데 인공지능 기술의 딥러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했죠. 지식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다양한 지식들을 컴퓨터에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학습을 시켜서 컴퓨터 스스로가 이거 다음에 이거구나라는 규칙을 스스로 찾게 만들어주는 게 머신러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규칙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너는 이걸 할 거야. 통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할 거다라는 것을 규칙을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머신러닝인데 엄청난 데이터를 반복 학습시켜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거든요. 우리의 뇌에는 뉴런이라는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신경망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스스로가 그런 인공 신경망을 구축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딥러닝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에요. 수만 가지의 사진과 그 다음에 영상, 칼라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햇빛이 비쳤을 때 빨간불은 이렇게 보인다. 저녁에 깜깜한 밤에 사람의 움직임은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시켜서 자동차 스스로가 저 사람이니까 피해야 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딥러닝. 그래서 딥러닝 기술들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저희들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청소기죠. 로봇 청소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봤을 때 청소기라는 게 나오고 거의 한 150년, 200년 만에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로봇 청소기의 진화 발전은 지금 이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엄청 짧은 기간에 또 다른 진화 버전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냉장고 보시면은 요즘에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냉장고 안에 우유나 뭐 여러 가지를 넣으면 냉장고가 그들의 유통기한을 인식하고 띄워줘요. 이거 유통기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빨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요리를 검색했을 때 이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나열해주고 이런 게 스마트 냉장고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장치는 지금 벌써 달리고 있죠. 챗GPT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프롬프트에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주는 스마트 냉장고를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찾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필요한 이미지를 입력을 했더니 바로 나와주니까 요거 찾는데 요거 그리는데 5초. 5초. 아니라 5초. 그 다음에 보면은 스마트 세탁기도 옷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무게 측정하고 옷의 재질을 측정을 해가지고 세제량을 조절해서 뿌려줘요. 그리고 우리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에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 플라스틱 때문에. 그것들을 걸러주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스마트 농장,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농장의 습도랑 물양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물을 자동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CCTV인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 누가 갑자기 칼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 스마트 CCTV가 칼을 든 남자가 들어왔어. 선생님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디 입구로 칼을 든 남자가 침입되어 있습니다. 빨리 막으세요. 라는 게 나오고 학교 어느 공간에 갑자기 불이 나요. 그럼 바로 선생님에게 알리는 거예요. 체육실 어디 몇 번째 칸에서 불이 났습니다. 빨리 진화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요. 현재의 얘기라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인공지능 기술은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인공지능과 만나는 것은 추천입니다. 그래서 쿠팡에 들어가면 내가 뭘 살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쯤 여기에 떨어졌겠지를 쿠팡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들어가면 지금 이 영화를 봤으니까 다음에 이 영화를 분명히 볼 거야. 추천을 해주게 되고 요즘에 아이들한테 가장 심각한 게 유튜브인데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보여줘요. 그래서 편향된 지식을 크게 하는 게 유튜브인데 이런 게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 진보와 보수 양쪽에 그 정치색이 완전히 있다면 만약에 진보를 본다면 진보가 합리적이다라는 영상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보수가 그럴 수도 있다. 그쪽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보수는 틀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이제 심해지는데 교육계에서는 그래서 챗GPT도 금지하는 나라가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걸 막을 게 아니고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태어나서 유튜브 나오고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우리보다도 더 추천을 해주고 이런 와중에 엄청난 게 또 태어났죠. 그게 바로 챗GPT입니다. 그래서 챗GPT라는 것을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틀에 박혀 있는 그 지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때마다 새롭게 무언가를 생성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생성형 AI인데 이게 왜 막강하고 무섭냐? 이제부터 저는 그 생성형 AI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챗GPT한테 물었어요. 니를 그려봐봐. 네가 어떤 모습이야? 그려줘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 챗GPT 자기가 그린 모습인데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왜 무섭냐 하면은 저희가 산업혁명이라고 표시를 했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스타트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산업혁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시대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의 100년, 한 세기가 바뀔 때마다 산업혁명이 바뀌었다면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전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의 지식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서로 모든 지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터넷 시대가 불과 1990년대 PC가 보급이 되고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집에서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30년도 안 된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스마트폰은 지금 모든 대국민의 스마트폰, 모바일의 인터넷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2007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급된 거는 한 2010년 이후나 돼서야 저희가 이제 거의 대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된 거지 그전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다. 그게 100년 전 일이 아니라 불과 20년도 안 된 전 일이다. 그리고 2022년에 생성형 AI까지 나왔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은 엄청나게 급변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100년에 한 번 산업혁명이 바뀌었다면 지금은 10년, 5년, 몇 년도 안 된 사이에 새로운 산업 자체, 시대가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 교육 그 방식, 특히 지금 개정 교육 과정 자체가 2022 개정 교육 과정 자체가 벌써 5년 전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시대에는 스마트워치가 전공 교과서 보면은 미래의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시대가 너무 뒤떨어진 거예요. 개정 교육 과정이 5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데. 그래서 생성형 AI가 나타났다는 것은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한석기가 구석기가 나는 듯 모바일 시대였는데, 자, PC 시대였거든요. 컴퓨터 시대였거든요. 모바일 시대로 바뀐 거예요. 모바일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제 생성형 AI 시대로 바뀐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 모바일 시대가 지고 생성형 AI 시대가 올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생성형 AI라는 게 나왔을 때 대중들이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거는요. 이렇게 최고도화된 기술이 일반 대중들은 원래 잘 못했었거든요. 알파고 나왔을 때 알파고를 우리가 쓸 수는 없었잖아요. 그 기업에서만 사용했지. 하지만 챗GPT는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리튼 아시죠? 리튼 들어가시면 챗GPT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빙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들어가면 챗GPT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중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얘기해줘. 예전에는 개떡같이 얘기하면 못 찾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로 뭐 아리아나게 그 SK에서 나오는 거나 누구에서 나오는 거 이거 얘기해 보면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훨씬 많아요. 하지만 ChatGPT나 이런 생성형 AI 고도화된 것들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알려준다. 우리보다는 더. 두 번, 마지막으로는 왜 이게 충격적이냐 하면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한글만 알면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용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시대를 완전 바꿔버릴 거대한 얘가 태어났다라는 증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저희 체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챗GPT나 생성형 AI랑 대화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다 보셨네요. 이거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요거 해보셨어요? 수업. 네, 해보셨어요? 그러면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조금 좀 꺼도 되겠죠? 아니, 이거 덥지 않은데? 아니, 목이 막 너무 건조해서 목이 막 터져가는데, 그냥 카카오톡에 에스코업이라고 검색하면 얘가 뜨고 얘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려줍니다. 수업 카카오톡에 에스크업을 검색을 하면은 카카오 창에 뜰 거고요. 걔한테 선생님들 뭐 서울 구경을 서울 2박 3일 일정을 짜줘라고 하면은 다 짜줘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샵을 찾아가지고 일정표를 만든다면은 지금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은 한 10초 만에 서울의 일정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수업 자료에 딸기맛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거예요, PPT에. 딸기맛 아이스크림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때 생성형 AI한테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그려줘라고 하면은 바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그대로 PPT에 넣어서 수업 자료로 만드시면 된다는 거죠. 즉,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과 못하는 선생님의 양극화도 지금부터 계속 생길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적이고 고도하고 한글만 알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무서운 얘기지만 사라진 것과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죠? 저희 어릴 때는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가 다 있었잖아요. 지금 비디오 가게가 있는 곳은 아마 전국에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회 할 때 무조건 필름을 사서 갔었죠. 필름 카메라. 이 시장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동네마다 음반 매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락실도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항상 제가 여기서 할머니한테 잡혀갔었는데, 네,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단지,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있었죠.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이건 다 가지고 다녔었던 알리버 MP3인데, 항공모함 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뭐 디자인 세계 대회에서 수상도 받고 엄청 인기가 끌었는데 다 없어졌죠. 그리고 보통 전화 박스는 기차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도 줄 서 있었죠. 그래서 그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전화 박스 전쟁이 일어나고 여자친구한테 삐삐 남겨야 되는데 난리가 아니었었죠 그때. 근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있고 사라진 것들입니다. 그 기업들도 보면 코다 바로 이제 없어졌죠.
브리타니카 사전 아시죠? 정말 지식을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담았다. 근데 2012년부터 더 이상 책을 못 만들었어요. 책을 수천 권 만들어야 돼. 근데 1년 만에 다시 바꿔야 돼. 개정판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지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담을 수 없어서 개몽사, 브리타니카 이런 회사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 뭐 타워레코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기업 속에서 사라져요.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면 잘 나가는 기업들도 한순간에 다 멸종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고요. 예전과 다르게 불과 10년 전과 다르게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아이들은 앞으로 5년 8,3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져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고요. 지금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해야 될 것이 인공지능으로 바뀐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2025년 되면 전 세계 52%가 AI가 전담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도 71%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입학한 아이들은 65%는 아예 지금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현재 생겨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체가 산업화 시대에 이런 직업을 위해서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수학, 영어,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아이들 이 65%는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에 이게 살아가야 될 아이들한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5년 전에 만들어진 게 도입이 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업들이 이만큼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기사나 이런 데서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변호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은 없어요. 선생님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있을 수 있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선생님의 역할 중에 하나를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적인 터치를 못해요, 인공지능.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인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전달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훨씬 잘해요. 30년은 다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인공지능. 선생님은 우리 중간 난이도로 다음 다음은 몰라도 넘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인공지능은 잠도 안 자고 개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이 없어진 것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인간다운 거냐 핵심인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 못 가르친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다 없어질 거고요. 지금도 보면은 음식점 갔을 때 앞에서 여기 지금 오늘 점심시간에 중국집도 보면 태블릿으로 주문하잖아요. 주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캐셔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들이 전부 다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사라질 것. 교과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딥러닝, 머신러닝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교과서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교과서를 쓰게 되면 내 수준에 맞는 문제들만 따로 추출해서 교과서를 별도로 만들어 준다라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자체도 오프라인 교과서 자체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오프라인에 딱 막혀 있는 학교 자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수업들은 강화가 되지만 꼭 학교에 와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미래드가 스쿨 같은 경우에는 6개월씩 세계를 옮겨다녀요. 한국에서 6개월, 파리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지만 실제 모든 수업은 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교수님한테 배우고 실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그 지역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캠퍼스에 가둬놓고 하기보다는 풀어놓고 수업을 하는 체계들로 많이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 중에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를 핵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정도가 이 장표예요. 검색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이게 산업화 시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말했지만 챗GPT가 생성형 AI가 나왔잖아요. 생성형 AI가 나오는 순간 검색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미래의 전망 카테고리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글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 결과를 책처럼 나열하는 책을 검색하는 형태들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물어보면은 글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약간 라디오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태. 근데 앞으로는 입력조차도 하지 않는다. 말로써 할 것이다. 음성으로 챗GPT를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물었을 때 얘가 글로서 대답해 줄 수 없으면 영상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도. 지금 오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삶을 살고 있었고, 여기에 맞춰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음성 기반, 영상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챗GPT가 있어요. 얘가 오픈 소스로 해서 모든 플랫폼과 연결을 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API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쿠팡과 챗GPT가 연결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학교 가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일 이제 다음 주 체육대회고, 내 운동화가 낡았으니까 운동화를 새로 사야 돼. 그럼 걸어가면서, 쿠팡 나와봐. 쿠팡에 나오죠. 나 나이키 신발 270에 흰색으로 돼서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야 되는 운동화를 주문해줘. 라고 입력하면 집으로 오는 거예요. 쿠팡과 챗GPT가 연결이 됐다면, 대한항공과 챗GPT가 연결이 되면은, 나 다음 달 1월 달에 있는 영국에서 하는 헤드쇼 가야 되는데, 23일 날 오전 7시 정도의 비행기로, 갈 거야. 직항 말고 저렴하게, 어디 두바이 이렇게 경유하는 제일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줄래? 라고 하면 걸 뜨는 거죠. 이 시대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플랫폼들이 생성형 AI랑 연동이 되는 시대가 온다. 가외로 그래요. 나 수학 몇 단어, 이차함수에서 뭐가 틀렸어. 이거 나 진짜 모르겠는데 네가 설명 좀 해줘봐. 그냥 학교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돼요. 영상으로. 이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5년만 지나면 저는 정답합니다. 5년 안에 길거리에 혼잣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100%다.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미래 5년 안에 저런 시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이제 VR기가 메타캐스트라는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3가. 이걸 쓰게 되면은 특히 영어 항목에서요. 메타캐스트로 홀라이즌이라는 데까지 들어가서 월 5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은 메타캐스트 감상 공간 안에서 내가 엑스고 들어간 안에서 미국, 영국 이런 현지의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직접 만나서 거기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여기서 강점은 뭐냐면 순서리 다 들리고요. 서로가 감정이 진짜 아바타인데도 사랑하는 감정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감정가 생긴다고 하고 특히 좋은 거는 내 얼굴이 노출 안 되잖아요. 영어가 한국 사람이 안 되는 게 내가 실수할까 봐. 근데 그렇게 싫은데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나를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가진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주니까 대화가 엄청나게 실력이 빨리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제가 5년만 지나면 길거리에 헛소리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라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모든 기업이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 글래스, 네, 삼성, 샤오미, 구글, MS 모두 다 글래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출시된 애플 글래스도 출시가 되어있는데 엄청 비싸죠. 앞으로는 이 모바일을 또 들고 다니면서 입력하는 것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이렇게 갈 거라는 시대예요. 불과 스마트폰, 모바일이 출시된 지 몇십 년 만에 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럼 학교의 수업도 지금 어느 정도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뭐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지만 이제는 VR로 가상세계 걸어다니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저런 형태들로 바뀔 거라는 거죠. 이게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이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얘기, 인공지능 시대 초입인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거 보신 선생님 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와 엑셀이 챗GPT가 연결이 되었어요. 요거 혹시 이거 소리 공유가 됐나요? 소리가 나오려나? 지금 그냥 춤에서 뭔가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영상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챗GPT를 연동시켰습니다. 자, 이제 모든 문서가 챗GPT한테 이거 만들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파일럿이라는 기술이고요. 챗GPT한테 마이크로소프트가 14조 원을 투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대주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문서 작업할 수 있는 것에 챗GPT 생성형 AI를 붙이면서 사람 손으로 해야 될 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10개의 슬라이드로 이미지를 넣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요, PPT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야 될 게 5분 만에 저 PPT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엑셀도 정말 어려운 수식들을 입력만 하면 그래프까지 넣어서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거예요. 현중에 만들어야 될 장표들을 한 10분 만에 생성형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회의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 요점 정리가 제안서나 모든 수업 자료들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만들어요. 현실입니다.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거는 피크닉 교육의 기술인데요. 저희가 만든 기술이에요. 무조건 만나서 평가를 해야 됐던 것들이 온라인에서도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보시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춤을 추고 학생이 자기 춤에서 다시 추는데 선생님의 팔에 앞으로 또 판단해가지고 학생의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회사에서 만듭니다. 누구랑 만들었냐면 SL 엔터테인먼트가 SL이라는 분이 만들고 있고요. SL이 스쿨을 만들었잖아요. K-pop 스쿨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학생들이 거기에 접속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프라인 학교가 굳이 없어도 댄스 수업도 가능해졌다. 기술의 발전.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도 2025년도에 도입이에요, 학교에. 국어, 특수국어, 영어, 수학, 정보에 한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인공지능 시대 기술의 발전으로 뭔가 대체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빨라진다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메솔리티, 학생이 어떤 문제를, 얘를 만약에 틀린 문제인데 얘를 맞추게 되면은 얘를
초록별로 맞췄다라는 걸 바꾸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계속 바뀌면서 출제되는 형태.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AI 디지털 교과서. 네, 요게 중국에 저희가 지금 메소올리 같은 경우에만 해도 한 4,500개 학교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부가 농업 자체는 시장 가치는 커질 건데요.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10명이 필요했다면 1명만 있으면 되는 정도로 스마트 농장이 많아질 거고요. 1명이 수만 평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려서 물 뿌리고 농약 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의 전망이 이제 곧 현실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장표인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있고 정보도 많아지고 기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 남은 인생은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롭게 시대가 계속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이렇게 바뀌듯이 계속 바뀌어버릴 거라는 거죠.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쓸모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AI 시대의 핵심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가 생겼고 스마트폰이 생겼는데 코다 필름, 그 필름을 더 화질 좋게 더 저렴하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이 게임에 맞게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에 와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게임의 룰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도 봤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그걸 쓰게 되면은 10시간 걸려서 만들 장표를 10분 만에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9시간, 50분은 그 사람이 놀고 있을까요? 다른 걸 더 생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성 자체가 사람 한 명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는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 쓸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 뺏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정말 잘 활용하는 이 사람의 일자리까지 다 뺏어버릴 거라는 거죠.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암기하고 이거 지금 성적 1점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앞에 말했지만 제가 만든 이 PPT가 챗GPT를 같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런 디자인 능력이 없어도 선생님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챗GPT가 음악을 작곡까지 해주거든요. 난 작곡할 능력이 없는데 작곡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만 잘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경계가 더 크게 되는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하나의 전공을 요구할 게 아니고요. 다양한 전공을 가져야지만 미래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AI 시대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아이들한테 개발 능력은 어떻게 해서 이 구조로 해서 개발이 되는가 정도의 수준을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조는 아까 전에 말했죠. 학증 평량 뭐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 알고리즘 전 세계가 다 만날 건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챗GPT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지금도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격차가 날 것이라는 거고요. 자, 이 그림 아시죠? 이거 아시나요?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1위 하는 사진이고요. 23년도에 1위를 했고요. 22년도에 미술연변대회에서 1위 한 그림입니다. 이 둘 다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역할은 인공지능이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사진대회에서 인공지능이 1등했죠. 회화대회에서 인공지능이 1등했습니다. 미드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질문. 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만약에 내가 이걸 활용해서 이걸 그렸다면 일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안 되죠. 기술은 공평하게 우리 한테 다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1위를 하고 누구는 못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에 가장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 저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진짜 우리는 지금까지도 보면 학교가 오지선답형으로 해서 정답을 맞추게끔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이 어디 있어? 학생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거집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능으로 대학을 보내는 나라, 오지선답으로 대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다른 세계, 유럽, 미국에서는 이 생각이 뭔데? 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답이 다 틀린 거예요. IB 하시잖아요. IB를 보면 시험 치는 시험 문제 출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평가에 시간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내 생각, 자기 생각을 꺼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미래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력을 막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상상력의 대가 3명이 있죠. 그냥 하자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를 휘발유 자동차보다 더 멀리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처럼 빠르게 달리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미쳤냐 이런 얘기를 했죠. 로켓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주차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걸 미쳤냐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제프 베조스는 처음으로 클라우드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인터넷에 서버 오라클 이렇게 서버 DB 이렇게 놔두고 썼다면 이분은 사용한 양만큼 늘어나고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는데 미국 잡지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고요. 스티브 잡스는 진짜 지금 우리 당연히 스마트폰 그 밖에 누구 오셨는데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 밖에 두 분 더 계신데 이제 끝나가요. 빨리 할게요. 테러스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을 만든 당시에는 미친 짓이다 했어요. 지금 당연한 기술이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다들 미쳤다고 하는 사업을 성공을 시켰고요. 지금 이 시대는 평범한 생각 자체를 가지고 과거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꺼집어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의 상상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한 그 시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최소한 스마트폰은 핸드폰은 스마트폰이 개념이 없죠. 핸드폰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두께가 7mm 정도 돼야 되고 지금 스마트폰이죠. 카메라 화질은 20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된다. 지금 갤럭시가 2억 화소예요. 내장 메모리 700기가 다 500기가 700기가 됩니다. 4인치 이상 커야 된다. 6.8인치예요. MP3 영상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죠. DMB 지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번역도 돼야 된다. 다 되는 기능이잖아요. 이거를 2008년도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 댓글이 뭐냐면 자 파란색은 녹이라서 치는 겁니다. 파란색은 녹이에요. 왜 노트북에 그게 핸드폰을 박아 쓰지?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우리 다 죽는다. 네. 그리고 이게 한 명이 2010년도에 와서 댓글을 남긴 거예요. 고작 이게 2년 전에 미친 소리였나. 자,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는 지금보다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적어요. 지금도 훨씬 더 빨라요. 근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게 나왔을 때 다들 미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반대 부는 사람을 키우는 거.
아마 추천이 387인데 완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들고 너될 것 같거든. 네. 그런 상상력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반대가 위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추천만 있고. 실제 근데 저는 2008년도인데 2007년도에 아이폰 EBC가 나왔어요. 2007년도에 아이폰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적응 못하고 있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폰이 나왔는데 아이폰의 밑에 댓글이 이게 짬뽕이냐 뭐냐, 이게 핸드폰이냐 뭐냐. 이거 절대 미국에서는 쓸 수 있어. 한국에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 이게 욕들이 다른 스티브 잡스 플라시보 효과다.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여기도 미래에서 옵니다. 미래에서 왔습니다. 지금 핸드폰 통화할 때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 무슨 폰 쓸까 궁금하다는. 그래서 또 마지막 최고의 이제 댓글이 있는데, 2020년도에 남겨서 하나님 제발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고 그 지식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것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따라가 주면은 분명히 반대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든 대중들은 찬성을 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맞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기술 발전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능력, 그 상상력을 가지게 교육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변하는 시대고요. 문제도 복잡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능력치를 가지고 각자 다른 약간의 돌연변이들이 많아지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스맨 보면 각자 능력치가 다르고 다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라는 것들이 학생들한테 엄청 중요한 요소고 우리는 이 변이를 어떻게 막고 있거든요. 우등생을 국영수가를 잘해야 되고 1등급 받아야 되고 이 하나의 목표로 너네 변이 가지지 마. 대학교 가면 변이 가지는데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사귀어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변이 가지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각자의 능력치에 맞게끔 변이를 가질 수 있게 키워주는 것이 교육에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멸종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신석기에서 구석기로 바뀌었잖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진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이 그림만 보잖아요. 실제 진화는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이만큼 종이 있었어요. 인간의 종이. 근데 우리인 호모사피엔스나 살아남았지. 이 변화가 될 때 살아남은 종이 호모사피엔스, 나머지 인간은 멸종한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또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진화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그 공룡 시대에 공룡이 다 멸종됐잖아요.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운석이 떨어졌기 때문에. 운석이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큰 요인이 생긴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교육계에 운석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인공지능이라는 AI 기술 교과서라는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운석이 안 떨어졌다면 인간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공룡이 그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공룡이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진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게 진화론에 이제 자주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 나의 무언가를 약간만 바꾸면 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논리고요. 보면은 실제 진화론에 이제 나오는데 폭스라는 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위치만 한두 개만 바꿔버리면 초파리가 쥐가 돼요. 초파리, 등산 초파리의 이 폭스 유전자를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바꾸면 이 더듬이가 다리로 바뀌어버려요. 저렇게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초파리도 날개가 한 쌍인데 폭스 유전자를 위치를 바꾸면 날개가 두 개가 나와요. 더 진화돼 버리죠. 그렇듯 진화라는 것은 내 내부에서 어떤 무언가를 약간의 위치만 바꿔도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화할 것인가, 내 스스로 나의 내부를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업이요, 500대 기업인데 진화를 못해서 시대에 바꿔서 진화를 못했기 때문에 생존 기업이 24%밖에 안 돼요. 75%는 그 진화를 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코다 뭐 이런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학교 교육과정, 그 다음에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이 마지막 장표일 것 같은데, 진화론 중에 가장 큰 게 처음에 모든 생물체가 바다에서 시작이 됐어요. 바다에서 시작을 하다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육상 이제 동물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엄청난 큰 진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다에만 살고 있으면 바다가 단 줄 알아요. 그리고 바다를 벗어나고 하는 저 아이, 야, 아들아 어디 가니?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엄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여기에만 가둬두고 여기에 맞다라고만 가르치면 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진화론적으로 엄청난 큰 진화를 만들어낸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저런 아이들을, 저렇게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교육에서는 많이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진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지금 했던 업무들 그대로를 열심히 하길 바라는가,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과거에 배운 대로 살아가는가, 계속 배워가며 살아가는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배우러 오셨잖아요. 계속 배워가며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진화론에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와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줌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아주 미래를 잘 살아가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